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네, 토요일 주말입니다. 네, 날씨가 좋네요. 일단 뭐 서울에 일단 벚꽃도 많이 폈고, 일단 또 좋은 또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지난주에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서 네, 2위로 밀려났죠. 2위로 밀려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장주 재탈환 가능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전망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권과 전망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2위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위가 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장주 탈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롬 비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무상 정자 부분으로 또 최근에 많이 또 급등을 했고 그죠? 그리고 또 공장, 화재난 공장 일단은 또 조만간 또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도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조금 더 시장 조성이 좀 우호적인 환경에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1분기 실적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하면 견조한 실적이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4월 6일 날 삼성증권의 서근희 연구원이 헬스케어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 3,800억, 영업이익 38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추정치 4,700억의 영업이익 내 676억 대비해서 각각 19%, 48%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선적 문제에 있어서 이게 조금 잠시 일시적인 부분인지는 실질적으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바이오시밀러 미국 유럽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선적된 일부 제품의 재고 비축으로 인해 올 1분기 선적 물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올해 연결 매출액 1조 9천억에 영업이익은 2,570억 부분으로 일단 매출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7.1% 늘어나고 영업이익 28.8%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헬스케어 내 과거에 많이 또 급성장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과거 수준만큼의 성장성을 재현하기에는 밸류에이션 확장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면 또 에코프로 BM 쪽은 좀 좋은 또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당분간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1분기 매출액 대략 5,700억에 영업이익 370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수치 부분인데요. 네. 네. 일단 삼성증권 한번 보고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6일 날 나온 삼성 보고서 네. 삼성 서건희 연구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비축으로 인해 22년 1분기 선적 물량이 소폭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내놨네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그죠? 그동안 언론에 안 나왔는데 이 보고서 나온 시점이 4월 6일이잖아요. 이때 헬스케어가 조금 많이 빠졌죠. 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이때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대비해서 조금 3%대 빠졌었나요? 네, 이 보고서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결론적으로 그죠. 뭐 이 보고서든 아니면 기존 뭐 저희 악재 부분 다 포함이 되었을 때 지금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이틀 전에 4월 6일 날 이 보고서 부분으로 3% 정도대 빠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보고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분기 프리뷰 지난 4분기에 유통 사양 선적된 바이오시밀러 재고 비축으로 1분기 물량이 소폭 감소가 예상되어 기존 추정치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을 각각 19%, 48% 하향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그죠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의 목표 주가는 10만원 내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고요.
레키로나 매출 부재에도 하반기 신제품 매출 확대로 안정적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대략 3,800억 해서 이 부분은 전년 대비 8.2% 늘어나고 전 분기 대비로는 36% 감소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380억. 네, 이 부분 전년비 20.7% 늘어나고 전 분기 대비 45% 정도 감소하는 수치 부분이고요. 일단 컨센서스가 매출이 4,700억, 영업이익이 670억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준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많이 빠지죠. 이게 정말 이 정도대로 나온다고 하면 1분기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해서 기존 추정치 대비 19%에서 48% 하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 아무튼 바이오시밀러 미국, 유럽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21년 4분기에 선적된 일부 제품의 재고 비축으로 22년 1분기 선적 물량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정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레키로나 제외하면 바이오시밀러 미국 매출 대략 1,000억대, 이 부분은 전년 대비 3.2% 늘어나고 전 분기 대비로는 56% 감소하는 수치고요. 유럽 매출은 1,600억대, 이 부분은 전년비 12% 빠지고 전 분기 대비 17% 해서 전년비, 전분기 모두 빠지네요. 1분기는 전통적 비수기인 점을 감안, 그리고 하반기 램시메스시, 유플라이마, 유럽 매출 확대를 통한 성장 기대 및 CTP16,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죠. 미국, 유럽 허가 관련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10만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10만원, DCF, 현금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목표 주가 10만원 유지한다고 하고, 연초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정권선물위원회 회계 논란 해소가 되었음에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부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인해 셀트리온 그룹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바이오시밀러 가격 안정화로 2021년 반영되었던 변동 대가 관련 비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매출액 대략 1조 9,300, 이 부분은 전년비 7.1%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570억, 전년비 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준 2019년에서 20년 40에서 50% 성장성을 재현하기까지 밸류에이션 확장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약사들의 본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그죠? 램시마, 유플라이마, 기대했던 것 대비 또 잘 나가겠죠? 잘 나가야 될 거고, 그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마케팅 어려움으로 램시마, 유플라이마 판매 부진했으나 하반기부터 마케팅 효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 합병 관련 코멘트. 지난 셀트리온 주주총회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주주 동의 하에 셀트리온 3사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합병을 공식화했죠.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이 지난 3월 마무리되면서 2분기 내로 이사회 개최를 통해 합병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 6일 날 삼성증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보고서, 아무튼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4월 6일 날 헬스케어가 조금 많이 빠졌다라고 미리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실적이 안 좋은 부분 미리미리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반영이 되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해서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헬스케어 1조 9,300억에 영업이익 2,570억, 23년에는 2,020억, 아니 2조 200억에 영업이익 2,900억, 그리고 24년에는 2조 1,000, 그리고 3,2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증권도 조금 약간 보수적인 부분에 속하죠. 우리 다른 증권사, 물론 신한이 제일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주가 88,000원으로 하향을 했죠.
그리고 22년 매출액에 대한 부분 1조 8,800억, 영업이익 2,100억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구조상으로 보면 삼성증권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죠. 1조 8,800. 반면 또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는 10만 5천원에 22년 2조 6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600억 부분이고요. 그래서 키움이랑 신한이랑 아까 보셨던 삼성증권 비교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저거 하나증권이었죠. 하나증권이었고, 그리고 키움증권 목표가 10만 원에 22년 매출액 2조 7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2,600억대에서 나름 또 괜찮게 2조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조대를 넘겨서 예측한 증권사가 키움증권 그리고 하나증권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본 데가 신한증권 목표가 88,000원에 1조 8,800을 예상했고요. 영업이익 2,100억에, 그리고 방금 보셨던 삼성증권 1조 9,300에 영업이익 2,500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증권이 제일 보수죠. 그 다음에 삼성증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증권, 키움증권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삼성증권의 레포트의 핵심 부분, 일단은 1분기 부분은 어닝 쇼크 쪽으로 조금 예상을 하는 게 조금 미리 그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현재 주가에 일단은 제 생각으로 모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4월 6일 날 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아무튼 주가 자체에서는 4월 6일 날 우리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3%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월 6일 날 한번 볼게요. 4월 6일 날 많이 빠졌죠. 그죠? 갑자기 2,100원.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그죠? 좀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밀린 부분, 삼성증권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하향 보고서 부분으로 미리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 어제 토요일 일단 미 증시, 특히 나스닥은 또 하락했고 다우는 또 상승을 했죠. 아무튼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또 우리는 또 월요일 날 되어 봐야죠. 아무튼 주말들은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